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배웠던 개념을 활용해서 제가 문제를 몇 개 열어드릴 건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리된 문구들도 같이 열어드릴게요. 문제 되게 쉬우니까 서페시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정리된 거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 밑에 문제. 자, 문제를 여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정답 예시를 눌러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시처럼 만드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뭐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들여볼게요.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div 섹션 아티클 태그를 사용해서 세 가지 색의 막대를 만들어라. div 하나, 섹션 하나, 아티클 하나,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한테 각각 이제 막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색깔을 일단 줄 거예요. 아까 정답 예시 봤던 것처럼. 네, 레드가 눈이 아프니까 좀 눈이 덜 아픈 색깔로 골라서 줍시다. 자, 이렇게 줄 건데 얘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친구들의 디스플레이는 블럭인데 블럭은 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줄어들 거니까 그렇다라는 건 높이만 주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H 100픽셀이라고 적고 싶으면 H100 탭 하면 돼요. width W100 탭 하면 돼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 섹션과 아티클을 한 줄에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첫 번째 문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죠? 두 번째랑 세 번째 막대를 한 줄에 나타나게 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 블록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한 줄을 혼자 쓰고 있는 상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너비를 줄여서 지금 여기 얘랑 노란색이랑 얘가 한 줄에 나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회색깔이 노란색이랑 같은 줄에 나와야 되는데 이 상황일 때 얘네들이 너비가 줄어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한 줄을 혼자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건 맞죠. 근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이제 일단 디스플레이를 변경하는 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왜 그런 거냐면 애초에 디스플레이를 바꾸잖아요? 그럼 얘 너비 최소화 될 거잖아요. 사라질 건데? 높이는 있어요. 지금 100픽셀만큼 높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근데 너비가 없잖아요.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너비도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화면을 못 그리고 있어요. 그럼 일단 너비를 줄인다의 개념보다는 이 인라인 블록을 사용해서 한 줄을 혼자 쓰지 못하게 하는 개념부터 접근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둘 다 인라인 블록을 주면 둘 다 사라질 건데 얘네들이 너비를 가져야만 볼 수 있으니까 둘 다 너비를 부여해 준다. 이렇게 간단하죠? 아직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게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른 개념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죠.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이핑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제가 div 섹션 그리고 div 안에 섹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상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섹션들은 일을 아직 못하죠.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높이가 없으니까. 얘를 높이를 가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높이를 먼저 줘볼게요. 얘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죠? 얘가 이 배우잖아요. 첫 번째 div 배우. 그쵸? 그 밑에 높이 100만큼의 섹션 배우가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단 지금 색깔 칠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영역을 이만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으니까 두 개. 밀렸습니다. 200만큼. 이 상황에서 제가 얘를 주석을 풀면, 이거 주석 거는 거는 커서 위치한데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석이 걸리고 풀리고 해요. 얘 풀면 생각한 게 맞아요. 자, 뭐가 달라진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너비 양쪽 주기 전에는 얘는 안 줘도 되겠다. 너비 주기 전에는 밑에 있는 이 초록색은 아예 안 보였죠. 그죠? 위에 있는 분홍색 두 개는 사실 이렇게 100픽셀 정도로 끊어져서 두 개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유추가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이 두 개도 뭐 대충 200 이렇게 100씩 끊어서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얘가 사라졌었단 말이에요. 이 초록색이. 근데 지금 이렇게 너비를 줘서 존재하는지 판단을 해보니까 얘는 실제로 존재하네요.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뭐가 다를까요? 얘는 각각의 배우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이 섹션 둘은 div의 안쪽에 들어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div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넣은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예요. 컨텐츠로서 태그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럼 그 컨텐츠가 섹션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섹션 둘이 가지는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크기며 색깔이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얘가 이 녀석, 얘가 이 녀석이 되는데 별개일 때는 완전히 별개일 때는 밑으로 붙어요. 근데 div 안쪽에 위치했다라는 이유로 div랑 동등한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 태그들이 가지는 관계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HTML과 CSS를 다루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A가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A가 글자가 커지면서 여기 와 있던 거, 사실은 A가 이렇게 들어있던 거,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A도 이 영역이 가지고 있던 컨텐츠였어요. 근데 컨텐츠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삐져나간 거라 그랬죠. 얘도 블럭 씌웠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블럭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죠?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다. 왜? 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니까. 이 안쪽에 들어있는 거니까.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랑 너비를 가지게끔 해보면 얘가 진짜로 사라진 건 아니고 가려져 있었다. 왜? 내 컨텐츠가 너무 커져버려서.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첫 번째 1번 라인에 있는 div와 2번 라인에 있는 섹션 그리고 3번 라인에 있는 섹션 얘네들은 서로 위상이 다 동일하죠. 이 위상이라는 건
누가 누군가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등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형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서로가 동등해요. 근데 형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있죠. 얘도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예요. 왜? 늦게 쓰여졌으니까. 쓰여진 순서대로 동등한 위상일 때 서로서로 형제지만 첫째, 둘째, 셋째 순번이 존재한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밑에 보겠습니다. 이 섹션과 이 섹션은 그러면 서로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겠죠? 같은 위상이니까. 근데 이 위상 위에 DRV가 존재를 해요. 자, 내 형제가 나의 바로 위 누구예요? 네, 부모죠, 부모. 그럼 부모 입장에서 이 섹션들은 자식이죠. 실제로 부모-자식 관계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거는 자바에서도 있었죠? 우리 상속받는 관계,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부모-자식, 그리고 형제까지. 그리고 얘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DIV가 부모인데 둘째 자식 섹션이 또 자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내비라는 태그 입장에서 섹션은 부모, 이 섹션의 입장에서 내비는 자식, 그쵸? 그러면 얘 입장에서 내비는 보통 우리 일상생활 생각하면 손주가 되겠죠? 손주? 여기서는 이제 손주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키워드를 손주라고 하진 않고요. 후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후손. 후손. 그래서 지금 딱 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기본 꼴인데 부모, 자식, 형제, 자식 이렇게가 후손. 이게 되실까요? 자, 이렇게 삼촌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후손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의 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 관계를 생각할 땐 항상 위상.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들여쓰기를 이 위상을 적절하게 잘 들여쓰기를 해놓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덜 헷갈려요. 이게 지금 이렇게 태그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써도 동작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써놔도 동작은 잘해요. 스타일 주면 아주 잘 먹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근데 우리가 관계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겠죠. 가독성 중요합니다. 들여쓰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탭, 쉬프트 탭 이런 게 돼요. 근데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쉬프트 탭을 누르면 어느 정도 알아서 위상을 맞춰줍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단축키 잘 모르겠으면 여기 눌러보시면 Format HTML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 눌러도 어느 정도는 줄바꿈 해줘요. 들여쓰기랑. 자, 그러면 근데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부모-자식 관계를 활용해서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배우를 찾아갈 때 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관계가. 근데 이 관계는 역으로 찾아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내비 입장에서 내 조상을 찾아가진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입장에서 후손을 찾아가는 것까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반대가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내려갈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개념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거 태그 총 몇 개예요? 몇 개? 네.
1, 2, 3, 4, 5, 6, 7, 8이니까 8개죠. 여는 거 4개, 닫는 거 4개. 엘리먼트 몇 개예요? 4개죠.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됐다고 엘리먼트가 합쳐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별도의 다 엘리먼트,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근데 얘는 좀 예시가 별론데? 그러면 얘를 빼자.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구조 그대로인데 제가 DIV한테 백그라운드 레드 높이 줬어요? 레드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DIV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 후손들이 본인보다 커졌기 때문에, 본인을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더 작아진다면 보이겠죠? 그렇죠? 진짜로 없는 건 아니고 단지 덮여져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한테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크기를 정해주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를 넘어가지 못해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너비를 빼고 그리고 섹션을 잠깐 주서 그리고 이 녀석의 사이즈를 아니다, 얘를 그냥 빼버리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DIV라고 하는 가장 바깥에 있는 부모에게 색깔만 줬어요. 그리고 이 밑에 후손 중에 하나인 애한테 너비 높이를 줬죠. 부모를 벗어났나요? 안 벗어났죠? 얘가 더 커지면 안 벗어나겠죠? 왜 안 벗어나요? 눈 아파. 왜 안 벗어나고 부모가 같이 커지죠? 이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디스플레이 속성
특징. 높이가 최소한데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컨텐츠를 가릴 만큼 최소화. 컨텐츠라는 건 자기 안에 들어있는 녀석. 이 컨텐츠를 가릴 만큼 높이가 최소로 늘어났으니까. 어비는 애초에 최대로 늘어나고 있었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벗어나지 못해요. 부모한테 갇혀 있어요. 근데 부모한테 사이즈가 자식보다 작게 설정이 돼버리면 자식보다 부모의 사이즈가 작아져 버리면 얘도 사이즈가 고정됐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 밖으로 삐져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안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돼요, 잘.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얘는 지금 아예 화면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신경을 써야 되고. 얘네를 빼고 그리고 나서 이거 해봅시다. 제가 아까 무조건 순서대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순서대로 내려가는 게 덮어 씌우는 일을 한다. 근데 심지어 부모보다도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누가 일을 한 거예요? 일은 다 했지만 누가 이긴 거예요? 얘가 이겼죠. 그러니까 골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선택자라고 했던 이 부분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이 디테일함은 자식 부모 부모 자식 관계, 뭐 후손 관계 이런 것들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른꺽쇠가 하나씩 들어가 있죠. 어떤 의미냐면 div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이란 뜻이고요. 그런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랩이란 뜻이에요. 파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식으로 있는 섹션 얘랑 얘 중에 자식으로 또 네비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을 찾아간 겁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콕 집어낸 거죠, 얘를. 얘는 그냥 이름이 네비인 배우를 찾아가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집었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런 거. 실제로 더 많은 활용을 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꺽쇠 자식 선택자 이 녀석을 이제 자식 선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의 자식으로 있는 이런 뜻이니까 이 녀석을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HTML에서도 지금 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미리 보기가 나오고 있는데 div에 자식으로 섹션 태그를 만들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2개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이걸로 한 번에 만들려면 불가능해요. 아니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 이제 젠코딩이라고 하고요. emit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거를 쓸 수 있어야 이 구조를, 화면을 그리는 구조들을 편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이제 실제로 만드는 방식은 탭이에요. 탭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만약에 탭을 눌렀는데 탭이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내가 쓴 만큼 잘라내기, 붙여넣기 탭 하면은 웬간하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모 자식 관계를 우리가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div의 형제로 섹션을 만들 거야. 곱하기 3 이런 것도 돼요. 그럼 형제 관계로 만들어져요. 형제 관계는 플러스. 이렇게 사용하는 얘가 결국 CSS 선택자에서도 형제를 의미하게 될 거예요.
좀 더 배우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우게 될 거고, 결국에는 반복 숙달이 중요한 겁니다.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뒤에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계속 타이핑 하다 보면 어느샌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몸이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HTML과 CSS는 특히나. 그리고 뭐 스타일 속성에 뭐가 있지 이런 거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기억 안 나?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절대로 암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암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진짜. 그럼 오늘 이제 첫날이었으니까, 프론트 관련된 공부를 시작한 지 첫날이었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진도로 나가진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다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쁜 화면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할 거고, 수업을 어느 정도 듣고 나면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화면.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우리 스프링 부트로 혹은 JSP를 사용하는 시점으로 넘어가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띄워놓고 화면 똑같이 만들어 보기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모작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프론트 관련된 이제 화면 구성을 좀 스킬을 넓히고 싶으시면 이 모작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처음부터 뽑아내기는 어려우니까 저런 거 연습 많이 하시면 좋고, 이제 배워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진도를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나가긴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쉽기 때문에 복습할 수 있는 복습 양도 그 전에 이제 막 로직 구현하고 이럴 때에 비해서 훨씬 시간도 적게 걸리실 거고,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새로운 개념을 배워도 적용시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이미 이거 관련된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녹화를 끄고